지역 시사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 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 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도시들의 공통점은 세계적 연구 중심 대학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혁신의 상징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스탠퍼드가 있다면 한국의 산업수도 울산에는 유니스트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유니스트, 2027년까지 세계 100대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유니스트 이용훈 총장과 함께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도약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셨어요. 예, 뉴스를 보도하는 입장에서 유니스트의 좋은 소식들 시청자분들께 전하게 되면 저도 참 기분이 좋던데 총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가 3년 반이 지났네요. 그간의 소회를 좀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예, 제가 취임할 때 예. 유니스트가 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된다. 아, 기억납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들을 우리가 빨리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초기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해야 된다. 반도체도 잘해야 된다. 예. 탄소 중립 잘해야 된다.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 잘해야 된다. 그 네 개를 꼽으면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예. 지난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일부 성취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함께 하신 우리 유니스트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예. 또 많이 지원해 주신 울산시에도 감사드립니다. 예.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있다. 구성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셨는데 자, 이 대학의 전략은 인공지능, 반도체, 탄소 중립, 바이오 메디컬 4대 분야를 통해 울산의 미래도 바꾼다는 포부인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009년 국립대 유치 범시민 운동 끝에 유니스트가 개교한 이후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동안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그동안의 성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제일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세계 대학 순위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 세계 대학을 다 놓고 봐도 저희가 한 170등 근처에 있고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5등, 6등까지 올라갔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실적인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 중에서도 작은 대학만을 모아놓고 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아하, 예. 학생이 5천 명 이하의 대학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3등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3위요. 세계의 3등. 전 세계 1등은 그 유명한 칼텍입니다. 예. MIT와 비슷하다는 칼텍이 1등이고 저희가 3등입니다. 엄청난 성과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저희 초대 총장님께서 2030년까지 세계 10대 대학에 들어가자 하는 그 목표를 비전을 세우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달성했습니다. 예. 작은 대학 중에서는. 아. 그래서 앞으로는 큰 대학까지 합쳐서 우리 들어가겠다. 예. 그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참 멋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아니, 그 대학이 요즘 수도권의 집중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뤄낸 성과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비결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뭐 지방에 있는 대학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 격차를 좀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시사점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니스트가 처음 개교할 때 약간 논의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역에서는 지역 학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국립대학을 만들자. 지역 국립대학을 만들자는 의견이 있었고. 근데 우리 초대 총장님이랑 몇 분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자. 예. 그 두 가지 의견이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모든 시스템을 갖춰 나간 게 유니스트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수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연구 환경을 제공을 해드렸고 그런 게 제공이 되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선순환이 되면서 유니스트가 굉장히 빨리 발전해서 요새 유니스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발전하는 그런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그 5천 명 미만의 작은 학교 중에는 세계 3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세우셨지만 지금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역사가 아주 짧잖아요. 그런 유니스트가 2027년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계 100대 대학 도약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의 대학이 한 2만 5천 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 상위 1% 대학이 한 250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랭킹 200등, 300등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대학들은 모두 다 연구를 잘하는 대학들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교육하는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저희 유니스트가 지금 한 200등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100등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연구 중심 대학 중에서도 인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연구 중심 대학이 되면은 다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논문을 잘 씁니다. 또 한편으로 창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학술계에도 잘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쪽에는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는 대학들입니다. 예. 그래서 유니스트가 세계 100대 대학이 되겠다 하는 거는 그 양쪽을 몽땅 더 잘하겠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이는 거고요. 예. 거기에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수한 교수를 더 모셔야 되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연구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더 모으면 됩니다. 예. 방법은 간단한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또 전 세계에 혁신을 내놓는 그렇게 그런 됩니다. 연구 중심 대학을 꿈꾼다. 알겠습니다. 보통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이제 운영되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주목할 점이 2021년부터 유니스가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사 과정부터 교육 혁신 모델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저희가 이제 우수 대학원생을 항상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예. 대학원생은 당연히 학사 과정에서 교육받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학사 과정 학생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수한 대학원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사 과정 교육이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이 되면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생각을 합니다. 대학원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예.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가 계속 대학원에 받으려고 그러면 학사 과정 교육을 굉장히 알차게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고 항상 뭔가 보람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유니스트에서는 요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니스트가 중시하는 인재상을 이 시점에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목표인지 또 사실 고등학생 입장들에서 또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총장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거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학생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스스로 문제를 찾아갈 수 있고 모든 연구에서 문제 찾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문제를 찾아갈 수 있고 그다음번에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데 요새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혼자 풀기 힘들어요. 그럼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풀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능력 더하기 협력할 수 있는 인성 그걸 갖춘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저희는 찾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네. 저희 참 생각해 봐야 할 어떤 보도를 하나 봤어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 네 개 과학기술원의 중도 이탈자가 최근 한 5년간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의대로 의학 계열로 재진학한 것 같다라는 보도 분석이 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요새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한 30만 되고요. 30만 중에 10%면 상당히 좋은 인재입니다. 예.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대, 약대, 치대 다 합쳐봐야 8천 명입니다. 아하. 저희한테 2만 명 이상의 이공계 쪽에 올 수 있는 인재 풀이 있습니다. 예. 그 인재 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은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제까지 과기원에서는 3학년 때 학생들을 뽑는 편입 제도를 안 했습니다. 특별한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학생들이 걱정되면 그런 편입 제도도 좀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편입 제도도 고민을 해보고 계신다. 하나만 더 그러면 뭐 대학들도 나름의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에 대해서 총장으로서는 좀 뭐 잘하는 건 잘한다, 이건 좀 부족하다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인재 양성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우리 학생들에 대한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줘야 된다. 특히 대학원생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석사과정 학생들한테 월급을 한 달에 한 100만 원 주는데요. 예. 미국 대학 같으면 360만 원 정도 줍니다. 많이 차이 나는군요. 너무 많이 차이 나죠.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원생들이 최저임금의 반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처우 개선이 저는 첫 번째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MZ 세대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합니다. 처우가 나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처우를 주면서 자꾸 공부해라. 안 됩니다. 예. 처우를 잘해주고 그래서 대학원생 처우 잘해주고 포스닥 처우 잘해주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기존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도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중심대학 유니스트의 전반적인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용훈 유니스트 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유니스트가 울산과 함께 혁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총장님이 경영 에세이를 쓰셨는데요. First Mover Unist란 책에서 울산의 르네상스를 꿈꾸며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가능성을 보셨길래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울산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인데 전통 산업도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통 산업도시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무엇으로 변해야 되는가? 첨단 산업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첨단 기술을 우리 전통 산업에 접목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그 첨단 기술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기술. 예.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네. 바이오 산업, 탄소 중립. 네. 네. 그 네 가지가 울산의 전통 산업하고 엮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네 개 기술 중에서도 탄소 중립이 제일 중요하다. 예. 울산이 참 제2의 르네상스를 맞는다. 교수님,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참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탄소 중립 나올 때 아리백 이야기가 뭐 꼭 따라 붙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사용하는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울산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다행히도 울산이 아리백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리합니까? 네.
첫 번째가 울산은 수소의 도시입니다. 전국에서 수소 생산량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40% 이상의 수소를 울산에서 생산을 하고 수소의 그 공급망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수소 경제 시대가 올 때 그 수소는 당연히 아리백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 풍력 같은 것이 상당히 입지가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울산 앞바다에 해상 풍력을 좀 세워나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리백 시대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자력이 많다. 예. 우리 원자력이 아직은 아리백에 안 들어갔습니다만 원자력은 모든 전기의 기본을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울산이 그 아리백 시대에 제일 강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리백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은 앞으로 10년 후서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제조업이 울산에 모인다. 아니면 전 세계 제조업이 울산에 들어오려고 그런다. 그런 그림까지도 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탄소 중립에도 울산이 주목해야만 하고 잠재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반도체 그리고 첨단 바이오 산업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뭐 아주 잘하는 분야이고 울산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울산에 와서 유니스트에서 반도체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들서부터 시작해서 예. 울산에서 무슨 반도체냐. 지금 워낙 수도권에 예, 그렇죠. 수도권에 잘 조성돼 다 있어서 몰려 있고 예. 울산은 그 우리 화학이고 기계고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거 하는 데지 어디에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하느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공정을 몰라서 그렇다. 반도체 공정이 600공정입니다. 예. 그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메모리칩 만들 때 지나갔는데요. 그 각각의 공정이 다 화학 공정입니다. 아하. 그 화학 가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화학 액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는 화학 산업입니다. 그런데 울산이 정밀화학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울산의 정밀 화학 기업들을 반도체 기업으로 변신시킬 수 있다. 저희가 그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 가서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안 믿다가 일단 시작해 봐라 하더니 뭐가 되기 시작하니까 1년 만에 저희한테 주던 연구비가 4배로 늘었습니다. 예. 울산은 반도체 도시도 될 수 있다. 그 이유가 화학산업이 세다.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울산에는 전기가 많다. 예. 반도체가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요. 전기가 풍부한 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래서 울산은 반도체 아리백 시대에 반도체 공장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첨단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울산은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의료 인프라 불모지라고 또 하잖아요, 사실은. 예. 총장님 구상이 참 궁금해요. 저희가 의료 인프라 불모지라고는 하는데 꾸준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2015년서부터 시랑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울산 시민 10,000명 개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앞선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상당히 돼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이번 9월서부터 유니스트의 의과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네, 9월이죠. 네, 9월에 시작이 되는데 저희 의과학원은 다른 과기원에서 카이스트 같은 데 추진하는 거하고 다르게 저희는 울산의대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대 학생들이 유니스트에 와서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희의 그 의과학원의 목표는 의학을 아는 공학자를 만들자. 예. 공학을 아는 의사를 만들자.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하나 굉장히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다.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 2026년도면은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재활의학 쪽의 연구 쪽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연구를 하겠다는 데는
울산에 생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게 유니스트와 협력을 할 때 우리는 재활의학 쪽에서 세계 최고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유니스트랑 30분 거리에 있는 장안읍에 기장군 장안읍이지만 네. 장안읍에 중립자 가속기라는 방사선 치료기가 들어오는데 예. 그 방사선 치료기는 현존하는 방사선 치료기 중에서 최고입니다. 꿈의 치료기라고 그럽니다. 예. 그게 2026년이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사선 치료기를 지금 관리하는 데가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서울대학병원 기장 암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이랑 이미 MOU를 맺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중립자 가속기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하자. 그걸 추진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니스트가 어쨌든 울산 산업의 지형 재편 뭐 이런 것들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4대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성과, 뭐 이야기할 게 많으시겠습니다만 이 산업 분야에서 어떤 성과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4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인공지능 분야인데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을 유치하고 예. 그리고 대학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혁신파크 사업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울산 기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도 저희가 반도체 소재부품 대학원이라고 시작을 했더니 그 경쟁력을 외부에서 인정해 주기 시작해 가지고요. 삼성 반도체에서 저희한테 계약학과를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1년에 한 40억씩 한 5년 가는 사업이니까 꽤 큰 사업이고 그다음에 산업자원부에서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사업이라는 거를 공모를 했는데 예. 저희가 지원을 했더니 또 줬어요. 예. 그래서 그 30억짜리 사업도 이게 5년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울산이 반도체 꼭 해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쪽에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공정 같은 데 지금 탄소 중립 이슈가 들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하고 탄소 중립을 합치기 시작할 때 세계를 제패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잘 나갈 거고 그다음번에 세 번째가 탄소 중립 분야. 탄소 중립 분야에 저희가 탄소 중립 대학원도 또 만들었고 그건 작년 9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탄소 중립 실증화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산업에 쓰일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증화 센터나 탄소 중립 대학원은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다. 네, 그걸 저희가 시작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과학 대학원 시작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4개 분야가 저희가 나름대로 다 대학원을 하나씩 만들고 연구 조직들을 만들고 외부 돈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유니스트가 시민들께 좀 많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시민들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 전할 시간 좀 드릴까요? 유니스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했나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울산시의 지원이 정말 컸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플러스 울산시 지원이 있고 지금도 저희가 울산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 유니스트 총장으로서는 그 울산시에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울산의 아이들을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시민들께도 감사드린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진단 이제 마쳐야 하는데요. 나오신 분들이 추천곡을 좀 채워주고 계십니다. 어떤 곡입니까? 저희 며느리가 역시 예, 배다해인데 예. 그 배다의 넬라 판타지아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예뻐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며느리 사랑하시는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방송도 보셨을 테고. 예. 그 이장원 씨도 잘 계시죠? 네. 예. 요즘은 뭐 저 우리 아드님, 며느님 때문에 총장님을 알아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알겠습니다. 배다이 씨의 넬라 판타지아 들으면서 이용훈 유니스 총장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유니스트는 2009년 개교한 연구중심대학으로 국내 4대 과학기술원 가운데 막내 격입니다. 하지만 연구 질적 평가와 이 창업 분야에서 최우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대학의 성공 뒤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정부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과 함께 성장할 유니스트, 4년 뒤 글로벌 100대 대학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